자, 여러분들 오늘은 잠재와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봅시다. 잠재 소용돌이도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potential vorticity equation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쉘로 워터 시스템을 배웠었죠. 그래서 쉘로 워터 시스템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쉘로 워터 시스템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연직 방향으로는 변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X쪽, Y쪽 운동 방정식과 그리고 높이, 그리고 그 물의 두께를 나타내는 방정식,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이루어졌고, 그중 이 방정식은 쓰지 않았고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보통 우리가 많이 하던 대로 그대로 볼티시티 이퀘이션 형태로 유도를 하면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Y로 미분하고 이거를 X로 미분하고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엮으면 이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얘를 얘는 자세히 보면 얘는 이제 렐러티브 볼티시티의 전 미분항이고, 그렇죠? 이건 렐러티브 볼티시티의 전 미분항이고, 요거는 이제 플래네터리 볼티시티의 전 미분항이니까 그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항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남겼고, 그래서 이게 볼티시티 이퀘이션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얻었는데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보존되지 않아요. 볼티시티가, 그렇죠? 이거는 질량을 따라가면서 이제 어떤 질량이 가지고 있는 절대와도, 그렇죠? 절대 소용돌이도를 변화율을 측정하면 그 변화율이 스트레칭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이런 형태를 이제 아는 것은 좋은데 이제 이것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얘를 만약 보존되는 형태의 어떤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도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온위, 포텐셜 템퍼러처, 그러니까 잠재 온도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온이의 방정식을 만들면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온이가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되는 성향을 갖게 되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 이제 히팅이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가 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외부에 열이 없으면 온이는 보존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을 계속 추적하면 우리가 걔의 온이가 계속 일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도도 잠재 소용돌이도 포텐셜이 붙으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존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같이 회전하는 양을 나타내는 어떤 소용돌이도긴 한데 그 녀석이 물질을 따라서 보존되는 형태로 방정식을 만든다면 이런 거죠. 요즘은 D 포텐셜 볼티지니까 PV라고 합시다. PV DT는 질량을 따라가면서 재면 0이다 라고 변화율이 변하지 않는다.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한. 외부의 강제력이 존재하면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왜냐면 이렇게 섞어준다든지. 근데 그런 현상 없이 그냥 스스로 유체가 유동하는 것을 따라가면 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폼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런 형태로 나타낸 어떤 좀 변형된 볼티시티를 우리는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해요. 그래서 얘 요점은 PV라고 쓰기도 하고 이제 Q라고도 많이 써요. Q라고도 많이 쓰는데 이제 요거는 좀 이따 이제 유도를 하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쓰는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에서도 잠재와도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의미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천수파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쉘로 워터 이퀘이션을 가지고 그 녀석의 잠재와도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지금 이 방정식은 다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수파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한 개밖에 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이미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든다고 이 두 개는 썼고, 그래서 이 정보는 이제 더 이상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안 쓴 것이 더 활용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이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따지면 이제 다음과 같이 운동 방정식으로 만든 볼티시티 이퀘이션과 그리고 얘의 높이를 설명하는 이제 높이에 대한 방정식이 있죠. 사실은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나왔지만 일단은 높이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낫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는 서머다이내믹 에너지 이퀘이션을 쓰게 돼요. 그래서 다른 아무튼 정보가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이 방정식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비슷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얘를 비슷한 형태로. 자, 얘 간단한 형태로 쓸게요. 전미분항 형태로 다시 쓸게요. 볼티시티 이런 식으로 있고, 절대 소용돌이도에 이제 질량을 따라가면서 시간 변화를 측정하면 걔는 마이너스 절대 소용돌이도의 다이버전스 항을 곱한 것과 같은 만큼이 이제 변화율이 생긴다라는 형태죠. 자, 얘를 한번 다시 그런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얘는 높이의 변화는 높이에 비례하는데 거기에 다이버전스 항이 곱해진 것과 같다 라는 형태로 나오죠. 자, 그래서 뭔가 좀 감이 오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지 않게 만드는 성분인데 요 두 성분이 둘이 꽤나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없애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요 텀이 공통이죠. 요 텀만 남기면 되겠죠.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자, 볼티시티 플러스 F 이렇게 상대하도 플러스 F가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날아가겠죠. 날아가고, 그럼 요것도 H로 나누면 되겠죠. 이것도 H분의 1 이렇게 날아가겠죠. 결국 이쪽의 항은 이제 다이버전스 항만 남겠죠. 그렇죠. 그러면 빼면 되겠죠. 이거 빼기 이거 하면 결국은 요건 0이겠죠. 그래서 요걸 잘 정리하면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공간을 조금 봅시다. 자, 제가 조금만 공간을 구할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자, 일단은 둘을 빼면 되는데 요거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형태로 A dt 여기서 a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얘는 뭐죠? dln a분의 t죠. 요거까지는 다 알고 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a가 t라는 녀석이 함수라고 치면, 예를 들면 여기다 로그를 씌우고 요거를 미분한다고 칩시다. 요걸 미분하면 일단 요거 전체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ln a니까 요걸 미분하면 a분의 1이죠. 왜냐면 ln x dx는 ln x dx는 x분의 1이니까 요거 다시 쓰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그렇죠? dln a를 a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da를 다시 t로 미분한 거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거랑 똑같고, 그래서 x분의 1이 나오듯이 a분의 1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a분의 1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요. 자, 편미분이든 상미분이든
자기 어떤 녀석을 미분한 거에 자기 자신을 다시 나눠주면 얘를 로그를 씌운 상태로 미분한 형태랑 동일해요. 그렇죠? 자, 요거를 따져봅시다. 요걸 따져보면 결국은 요거 다 미분된 형태거든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H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T 그래서 DH DT는 U DH DX 플러스 V DH DY죠. 그렇죠? 요거 조금 이쪽에 쓸게요. 공간을 벌게 하면서. 그러면 이 녀석을 에다가 h분의 1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h분의 1. 지금 요거 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h분의 1 하면 아까 말대로 생각을 하면 d ln h dt고 그렇죠? 그리고 얘는 h분의 1이니까 h분의 1이 여기 들어오겠죠. 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u h분의 1이 1로 들어온다고 치면 이거 역시 d ln h dx가 되고 그렇죠? 여기도 h분의 1이 1로 들어온다고 치면 h분의 1 이런 식으로 여기도 v d ln h dy가 되겠죠. 자,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요거는 요 녀석은 요 형태죠. 요 형태 어드벡션 항이고 요거는 lnh를 전미분 형태로 미분한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깔끔하게 요거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뭐 증명이랄 것도 없지만 그냥 한번 쭉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텀이 그냥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로그 h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요 녀석은 d ln h dt고 equal 마이너스 ux 플러스 vx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 뭐 여기 이런 형태이긴 하나 똑같이 생긴 녀석이고. 그래서 얘도 뭐 각각 한번 해보세요. 심심하시면. 볼티시티 f 절대 와도는 절대 소용돌이도에 요거 나눠져 있으니까 ln 씌워야겠네요. ln 씌운 것을 전미분한 것과 같아요. 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ux 플러스 vy다. 죄송해요. 요거 x 아니에요. y예요. 제가 오타를 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위에 있는 항이. 그리고 이 두 개 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죠? 그냥 그쪽으로 d ln t 플러스 f 그리고 dt가 나오고 마이너스 d ln h dt가 되겠죠. 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0이겠죠. 왜냐면 요거랑 요거 빠지면 상쇄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거다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두 개 다 전미분으로 나눠준 형태예요. 그래서 전미분을 묶을 수 있겠죠. dt 이런 형태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ln dct 상대와도 f 빼기 ln h 그냥 뭐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로그 요거 값 빼기 로그 h니까 이것도 묶이죠. 그렇죠? 로그 a 빼기 로그 b는 로그 b분의 a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 지나서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지만 뭐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어려울 게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되죠? ln 로그 안에
이 값은 위에 가고 이 h 값은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뭐 이제 가로를 두 번 싸줄 필요도 없겠네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를 다시 풀어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였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부를 건데 이게 지금 이런 형태죠. ln 만약 요 녀석을 우리가 Q라고 합시다. Q 포텐셜 볼티시티에 Q를 되게 많이 써요. Q라고 치면 지금 이 형태는 이 형태죠. dt ln Q 그렇죠? ln Q는 제로다. 되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죠? 다시 아까처럼 생각하면 Q분의 1 d Q d t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요게 Q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요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걔는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 거에 되돌리는 거니까 얘는 지금 0인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Q는 곱해주면 날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dq dt는 0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얘를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요게 q니까 d dt h분의 zeta f는 0이다 라는 결론을 얻겠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부른다. 볼티시티. 왜? 기본적으로 외부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다니게 놔두면 그냥 자기 흐름만으로는 보존되는 어떤 양이고 그래서 포텐셜이 붙는 거고 볼티시티라고 붙는 이유는 결국은 회전량을 측정하는 녀석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량을 측정하는 값인데 그 녀석이 그냥 질량을 따라가면서 외부의 강제력이 없으면 보존되는 회전량이기 때문에 포텐셜 볼티시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에요. 요 쉘러 워터 시스템. 뭐 간단하죠. 굉장히 뭐 간결하죠. 그래서 요 방정식을 우리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절대화도를 볼티시티니까 절대화도의 관계가 있겠죠. 높이로 나눠주면 그 유체의 높이로 나눠주면 그 값이 질량을 따라가면서 보존이 된다라는 컨셉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 옛날에 제가 비디오 한 편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채널에다가 이게 물을 흘려놓고 그 채널 밑에 이렇게 언덕이 하나 있었죠. 예를 들면 이거랑 되게 비슷했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언덕이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공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바둑이처럼 이렇게 흰색, 검은색 이렇게 무늬 있는 공을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띄우면 언덕을 지나가면서 걔가 막 회전 속도가 변했죠. 근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기서 띄었을 때 아니면 혹은 여기서 띄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띄었을 때 이렇게 생긴 공이었죠. 기억하죠? 이렇게 작은 회전을 띄어서 보냈다면 얘가 언덕을 올라갈 때 이 회전이 뭐 여기서 회전이 이렇게 2개짜리였다면 회전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천천히 회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얘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했던 거 기억나나요? 이렇게. 그렇죠? 기억나죠? 다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스트레칭 때문에 사실은 볼티시티가 빨라진 것인데 요 효과를 아예 방정식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스트레칭 때문에 h가 커지면
이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위에 값도 커져야겠죠. 회전 속도도 빨라져야 돼요. 그게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깊이가 높을 때는 빨리 돌다가 이제 다시 깊이가 낮아지면 h가 주니까 얘도 반대로 천천히 돌아야겠죠. 그렇죠? 사실은 스트레칭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이 효과가 그대로 요 이제 변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요 변수가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보존된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고 이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방정식을 막 이제 뭐 여기에 폴싱이 있으니 뭐 얘가 줄겠지 늘겠지 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저 값 자체만 보존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값에 저 성분들이 뭐가 변하는지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사용이 좀 쉽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방정식도 굉장히 간단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간단한 이제 로스 웨이브라는 것을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 편서풍 파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위도는 편서풍 지대에 살고 있고 그 편서풍이 사실은 가끔씩 굉장히 높은 지형을 만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는 티벳고원이라든지 그리고 티벳고원 위쪽으로도 이제 알타이 산맥, 뭐 우랄 알타이 뭐 이런 산맥이 있어서 알타이 샤안 산맥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런 산을 만날 기회가 있죠. 그리고 북미 쪽도 상황이 유사한데 이제 북미 쪽은 더 이렇게 쫙 길게 늘어져 있는데 뭐가 있죠? 로키 산맥이 있죠. 그렇죠? 이제 북미 쪽에 서부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시아는 익숙하시니까 안경을 들고 북미 쪽이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다면 이쪽으로 서부에 이렇게 쫙 로키 산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산을 만나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공기가 일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이런 지형을 만날 때 사실 이렇게 넘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행을 해요. 어떤 식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행을 하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입체적인 거고 남북으로만 좀 그려볼게요. 아니다, 그냥 이거 씁시다. 남북으로만 이제 그린다 치면 이쪽이 남북이고 동서방향이라고 치면 이건 연직 방향이고 산을 이렇게 넘어간다고 칩시다. 공기가 산을 넘어갈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틀어졌다가 꿈틀꿈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사행을 하는데 이게 마치 웨이브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로스비 웨이브라고 불러요. 왜 로스비라고 붙이냐면 이 개념을 처음 생각한 분이 로스비예요. 그러니까 대기에 어떤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듯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웨이브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처음 그 개념을 이제 제시한 사람이 로스비라는 과학자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름을 따서 얘를 로스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지형에 의해서 형성이 된 로스 웨이브이기 때문에 토포그래피컬리 인듀스드 로스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지형에 의한 로스비파 뭐 이 정도 한글로는 얘기를 하고 지형 로스비파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편서풍이 불 때 생기는 파동이라 그래서 편서풍 파동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편서풍 파동이라고 많이 그냥 부르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전형적인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계속 대의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만나게 될 로스비 웨이브의 한 형태예요. 지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로스비 웨이브인 거죠. 자, 그거를 간단하게 이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 그것도 쉘로 워터의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만 있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제 교과서 형태로 이건 홀튼에 나온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 이제 교과서 형태는 이제 대기의 상태, 온이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를 따라서 하느라고 중간에 이렇게 살짝 두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산을 오르기 직전에 두께가 살짝 증가하는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디테일은 나중에 좀 만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는 산 때문에 높이가 줄어드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은 간단히 얘는 일직선으로 놓고 설명을 할게요. 평평하다고 칩시다. 이 평평한 이제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이제 아래에 있는 산에 의해서만 높이가 변하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진짜 셜로우 워터의 형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높이가 여기서는 높이가 크다가 여기서는 높이가 줄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높이가 똑같은 크기로 커지죠. 이게 첫 번째 셋업이에요. 1번 셋업이고 이제 두 번째 셋업은 뭐냐면 Y쪽이잖아요. Y쪽이니까 얘의 F값이 북쪽은 크고 남쪽은 작아요. 왜냐하면 F는 정의상 2 오메가 사인 P니까 기본적으로 사인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F값이라고 칩시다. F값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인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2분의 파이 이거 뭐냐 90도죠. 위도 90도 90도 놀스 그리고 사실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심지어 남쪽으로 가게 되면 F값이 심지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90 사우스에는 이런 식으로 음수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리는 한 중위도니까 한 이쯤에 살고 있죠. 한 위도 35도 정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쯤 살고 있어서 여기가 대략 뭐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의 값을 가져요. 퍼세이크. 이것도 살짝 작긴 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위만에서만 조금 돌아다닌다면 사실 F값을 상수로 놔도 괜찮겠죠. 그렇죠? 이렇게 F값을 상수로 놓으면 뭐 우리가 한 위아래로 한 뭐 100km 정도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100km면 이제 위도로는 1도 뭐 이렇거든요. 심지어는 1000km를 이동해도 위도 10도 정도 이동해도 F값이 그렇게 많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F를 상수라고 놓고 우리가 막 계산을 많이 하는데 이제 로스베이브 같은 경우에는 로스베이브는 이렇게 꼬불텅꼬불텅 하는 게 몇천 킬로를 약간 출렁해요. 여러분들이 일기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500헥토파스칼 일기도를 보면 이제 기압골과 기압능 그게 사실은 로스비 웨이브거든요. 그 그냥 기압골과 기압능 형태로 보다가 그걸 이건 일종의 파동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개념을 만든 것이 로스비이고 그래서 걔는 이제 로스비웨이브라는 파동의 형태로 설명이 되는데 걔를 자세히 보시면 이 꼬불통 하는 게 수천 킬로를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수천 킬로면 예를 들어서 뭐 한 4천 킬로 정도 된다고 치면요. 4천 킬로면 한 위도로 40도 정도 되거든요. 위도로 40도 정도 되면 이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겠죠? 이게 90도니까. 그러면 F값을 상수로 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F값의 변화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F값이 증가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존돼야 되는데 이것도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증가한다라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얘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얘의 포텐셜 볼티지티가 이제 보존이 되니까. 그래서 이 F값을 우리가 추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스웨이브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F값을 이제 1차 함수로 근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한 5,000km 정도를 적당히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조금 범위가 넓으면 조금 근사해서 F0는 너무 심했고 거기에 1차 함수로 놓자. 그래서 그 앞에 기울기를 베타라고 놓고 베타 y, y의 1차 함수다 라고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F 플레인 가정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베타 플레인 가정이라고도 불러요. 뭐 요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셋업이 기본적으로 F는 변한다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F가 커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F가 작아지고 요게 두 번째 셋업이에요. 중요한 로스비 웨이브가 존재하기.
자, 그래서 첫 번째 셋업은 이런 식으로 높이가 변하면서 이제 일단 볼티시티의 어떤 강제력을 주게 되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요 F가 위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건 로스비 웨이브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저분한 것들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제 요것만 기억합시다. 요 H가 변하는 거랑 F가 변하는 거. 자, 요거 보존돼야 된다라는 컨셉만 유지한 채 계속 따라가 봅시다. 이게 쭉 가요. 편서풍이니까 편서풍이 이게 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높이가 살짝 높아지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무시합시다. 일단 개념적으로. 그래서 여기 산을 만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갈게요. 같은 속도로. 근데 산을 만나요. 산을 만나면 점점 어떻게 되죠? H가 줄죠. 그렇죠? 그러니까 H가 줄고 같은 위도대에 있는 한 F는 변하지 않으니까 F는 가만히 있는데 F는 가만히 있고 H가 줄면 어떻게 되죠? 얘가 줄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직선으로 오고 있었다고 치면 이 상대와도는 0이겠죠. 왜냐하면 돌아야만 상대와도가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 상대와도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음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양수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했죠.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감아졌을 때 위로 올라가게 했으니까 오른손잡이가 만든 법칙이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양수예요. 저기압성 회전이 양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저기압성 회전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도 익숙하니까 저기압성 회전이 있을 때는 양수고 고기압성 회전이 있을 때는 음수죠. 근데 지금은 일직선으로 오고 있으니까 얘가 0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중위도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한 45도를 생각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퍼세크 정도의 크기를 보통은 가지고 있어요. 중위도에서. 근데 얘는 0이고 얘가 주니까 결국은 얘가 이 전체 값이 줄어야 되는데 얘가 10% 줄었으면 이것도 10% 줄어야 되니까 얘가 요거를 좀 깎아 먹어야겠죠. 음수가 돼서. 그래서 고압성 회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점점 돌아야 돼요. 여기 고점에 가면 고압성 회전이 절정에 다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고압성 회전을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좀 과하게 그렸는데 이렇게 고압성 회전을 가져서, 그런데 이제 산을 넘어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다시 내려오면 뭐 다시 펴졌으니까 얘는 더 이상 이제 고압성 회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높이가 여기쯤 다시 내려오면 높이가 다시 h로 돌아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h가 줄었기 때문에 고압성 회전을 얘도 줄었어야 되지만 얘가 다시 커지면 얘 다시 커지면 돼요. 그쵸? 다시 커지면 되는데, 자, 문제는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회전 없이 일직선으로 직진을 하면 되겠죠. 만약 얘가 다시 0으로 돌아왔다면 음력값으로. 그쵸?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 F가 줄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회전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약간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가 줄어서 얘가 좀 준 것까지 얘가 복원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내려가고 나면 얘는 양의 값을 슬슬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F가 줄기 때문에. 그리고 놔두면 더 내려가기 때문에 F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하기 위해선 얘가 양의 값을 좀 슬금슬금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는 이런 식으로 양의 값을 상대하도가, 여기서는 상대하도가 음의 값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대하도가 양의 값을 가져야 돼요. 뭐 얘랑 조금 어긋나는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조금 공률을 덜 그려서 그런 거니까 요거 뭐 그렇게 차이 난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요런 메커니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충분히 내려가면 요 내려간 만큼 F가 여기 있던 F에서 여기 있던 F로 지금 줄었잖아요. 그렇죠? 요 준 만큼 뭐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요 줄어든 만큼 얘가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하면 한 이 정도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돌다 보면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럼 올라오면 이쯤 오면 얘가 완전히 펴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 오면 지금 H도 이제 그대로고 시작했을 때랑 H도 같고 여기 왔으니까 위도도 같으니까 이 F도 같죠. 여기쯤 오면. 그래서 여기쯤 오면 그냥 얘가 일직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일직선이라는 것이 이런 일직선이 아니라 플로가 이렇게 방향을 가다가 이렇게 일직선을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회전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가던 방향, 올라가던 방향 그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냥 볼티시티만 0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는 볼티시티가 대략 0 정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 야도는 쭉 일직선으로 가겠죠. 일직선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또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F 값이 올라가면 더 늘죠. 그렇죠? F 값이 여기보다 지금 더 올라가면 더 는데 그 는 만큼을 얘가 줄여줘야겠죠. 요만큼을. 그럼 결국 여기서는 상대 야도가 또 음수가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고기압성으로 다시 슬슬 올라갈수록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다시 여기쯤 되면 평평해지고 근데 또 이쪽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또 내려가고 내려가면 너무 내려가면 F가 줄어든 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제 또 저합성 회전이 생겨야 되고 그럼 다시 돌아서 돌아오고 다시 올라오면 평평해지고 하지만 평평한 지대로 또 올라가면 문제는 뭐죠? 평평해진데 또 올라가면 얘는 너무 올라가면 F가 늘어나니까 그만큼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 상대야도가 음수가 돼야 되고 상대야도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고합성 회전을 이렇게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꿈틀꿈틀하는 파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파동을 이제 로스비 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지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형에 의한 로스비 파라고 우리는 부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좀 지저분하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요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을 넘어갈 때 그 산 사면에 이런 식으로 일단 기압골이 하나 파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 파인 현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파되는 형태가 이제 편서풍 파동 혹은 지형 로스비파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을 간단히 이 쉘로 워터 이퀘이션의 이제 포텐셜 볼티시티 쉘로 워터 시스템의 포텐셜 볼티시티 이퀘이션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 부분은 사족인데 책에 있는 홀튼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제 대기는 천수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대기는 여러 층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가 온이면이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이면이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산 위에서 살짝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아주 그하진 않은데 이렇게 뚜껑 덮이듯이 이렇게 넓적한 뚜껑이 하나 덮인 느낌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볼록 올라가는 형태고 여기는 슬금슬금 전부터 올라가니까 여기서 살짝 뭐 이거 설명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살짝 높이가 높아 H가 살짝 커져요. H가 살짝 커진 것 때문에 이 H가 살짝 커지면 어떻게 되죠? 얘도 커져야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합성 와동이 저합성 살짝 이런 형태의 저합성 회전이 dt가 살짝 양의 값을 갖는 현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h가 확 줄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얘가 확 줄어서 이제 볼티시티가 완전 고합성 회전 이런 식으로 확 꺾여지는 형태의 고합성 회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한 거고 사실은 요 파트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 디테일을 설명한 거지만 이제 지형 로스비파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지형 로스비파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토포그래피가 하나 있다는 거랑 위도에 따라 F 값이 계속 이제 변한다는 거. 요 두 개가 키 포인트예요. F가 여기서 크고 F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복원력이 돼서 사실은 이게 출렁출렁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처음 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지형이 없다라고 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플로우가 이렇게 있다가 요것만 딱 하고서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있는데 F가 여긴 크고 F가 여긴 작은데 얘가 시작을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로스 웨이파가 존재해요. 왜냐면 요 위도에 따른 F 값만 이제 달라져도 달라지는 것만으로 이제 로스 웨이파를 존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평한 바람, 편서풍이 왜 로스 웨이파를 만드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평평하게 했지만 이제 셋업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로스 웨이파로 그냥 발전해요. 왜냐면 얘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F가 점점 증가하죠. 그러면 F가 증가하면 결국은 얘가 행성화도가 증가하면 그냥 높이 변화 없다고 쳐도 높이 변화 그대로라고 생각합시다. 높이 변화가 없고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슬금슬금 고기압으로 돌아야 돼요. 고기압으로 돌고 고기압으로 돌다가 결국은 시작한 위도 때에 오면 다시 0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고 그러면 이 형태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형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번에 뭐죠? F 값이 점점 줄죠. 그렇죠? F 값이 너무 줄면 얘가 어떻게 되죠? 볼티시티가 양의 값을 가져야겠죠. 왜냐면 F 값이 줄 만큼을 얘가 보존해줘야 되니까. 얘가 슬금 이런 식으로 저기압성 회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저기압성 회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올라오고 같은 아까 시작한 위도대가 되면 또 다시 이제 저기압성 와도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볼티시티 값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상대 와도 값은. 그럼 다시 올라가요. 그럼 요거 현상 또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요동치게 돼요. 중위도에서. 그래서 요 F의 위도에 따른 F의 변화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로스 웨이파가 계속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요게 로스 웨이파가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설명이고 여기서는 이제 요 편서풍으로 시작을 할 때에는 처음에 뭔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강제력이 요 이제 지형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지형에 의해서 유도된 이제 형태의 로스 웨이파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산에 항상 산의 산 사면 산을 이렇게 풍성층 있고 풍하층 이렇게 산을 내려오는 풍하층 부분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고압성 회전이 죄송해요 저압성 회전이 생기게 돼요. 양의 값이라고 말하려다가 이제 고라고 불렀네. 이제 이렇게 저기압성 회전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산 사면에서 굉장히 많은 저기압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강기 상황을 배우다 보면 산사면에서 이제 저기압이 생긴다라고 해서 리사이클로제네시스라는 현상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사면 내려가는 게 리사이드거든요. 리사이드에서 사이클론이 제네시스 생긴다, 생성된다 라고 해서 그런 현상을 두고 우리는 리사이클로제네시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오는 굉장히 많은 저기압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리사이클로제네시스에서 만들어진 저기압이에요. 티벳이나 아니면 그 티벳 위쪽에 알타이 샤안이라는 산이 있어요. 한 고개를 넘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로키 산맥을 넘으면서 그 산 사면을 따라서 저기압이 발생해서 이제 그 내륙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현상들 시간이 있으면 조금 제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